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루에 우리가 어느 정도 먹나요? 어떤 분들이 그런데 뭐 하루에 플라스틱 카드 한 장 정도다. 한 달은 뭐 칫솔 하나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맞나요? 사실은 뭐 해외 연구 결과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좀 엄청난 양을 먹는다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도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모든 사이즈를 다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분석법도 사실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많이 평소에 먹는다는 건 사실인 건 맞습니다. 많이 먹는다. 그럼 어디서 제일 많이 먹게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가장 우리가 많이 노출되는 원인 1위를 뽑는다고 하면 바로 페트병 생수.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생수병 만드는 과정을 보면 미세하게 막 그게 갈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상, 딸 때마다 딸깍하면서 네. 거기에서 마시지 않나. 어디 부분에서 가장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걸까요? 페트 플라스틱이 처음부터 그 모양이지는 않겠죠. 네. 당연히 뭔가 성형 가공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고온 고압의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PET라는 소재 특성상 미세한 소분을 조금이라도 머금은 상태에서 고온 고압이 가해지면요, 이게 미세하게 조직이 끊어집니다. 근데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보이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담겠죠.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졌던 조직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겠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이 관찰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회사마다 그 정수하는 질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 때도 있지만 보관할 때도 뜨거운 열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나요?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는 문제보다 네. 사실은 최근에도 한번 기사 나왔었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페트병 생수를 그냥 밖에 보관했어요. 밖에 보관해서 직사광선 일부러 노출시켰습니다. 높은 온도에. 그랬더니 미세 플라스틱을 일단 떠나서 유해한 포름 알디히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더라. 이래서 환경부 보고 빨리 이거 조치 좀 취해라 해가지고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절대 편의점에서 페트병 쌓아놓고 밖에다 노출해놓고 팔지 마라. 반드시 차광포, 반드시 햇빛을 가려라.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셔야 되고 포름 알디히드 같은 발암물질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뭐 미세 플라스틱을 안 먹을 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먹었을 때 좀 변을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나요? 아니면 쌓이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예전에 그때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큰 거는 흡수 안 됩니다. 들어와도 다 변으로 배출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랬어. 2019년에.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2022년 되니 갑자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네덜란드 사람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피를 뽑아왔어요.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 있을까 봤더니 22명 중에서 17명한테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검출되고 혈액에서. 그러니까 그때 세계보건기구에서 안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크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작은 것들이 우리 많이 노출됐었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됐던 거죠.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연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솔직히 저도 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 너무 많아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동물 가지고 실험해봤는데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PS 만두 용기 포장해 보신 적 있죠? 네네네. 거기 약간 흰색 느낌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폴리스타이렌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이제 폴리스타이렌 보시면 되는데 그 PS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동물 실험 해본 거예요. 쥐한테 왕창 먹여봤더니 위암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암이 원래 전이가 제일 무섭잖아요. 전이 가능성도 폭발적으로 높이더라. 심지어 항암제 내성까지 높이더라. 이런 게 명확히 밝혀졌고요.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뭐 무슨 정자에 영향 준다더라, 뭐 그 외에 뭐 혈관 질환 일으킨다더라. 너무나 많은 연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명확한 결론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교수님 모시면서 그래도 그냥 대접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커피를 갖다가 했더니 안 드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감사히 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철학은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또 뭐 편하게 좀 사시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네. 아니고 최대한 노출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노출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벗어나서 산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드시든 음식물 종류 크게 4가지거든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이 4가지인데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대신 의식적으로 좀 피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모든 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노출량, 노출 횟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하루 2갑 폈어요. 작자고 3갑 폈어요. 제가 폐암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제가 오늘 소주를 3병 마셨어요. 제가 간암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근데도 정부에서는 조심하라고 하죠. 왜죠? 담배를 계속 피우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면 폐암 걸릴 가능성이 높고 술도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면 간암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딱 그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요. 노출량이랑 노출 횟수를 줄이면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우리한테 노출의 강도가 높은 이 생수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페트병 생수물은 이제 최소화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가장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페트병 물을 다 썼어요. 이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멀쩡해 보여요. 멀쩡하니까요. 그리고 난 침도 안 대고 맞아요. 입도 안 대고 맞습니다. 먹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름 세척한 다음에 여기다 다른 뭐 곡물을 넣는다든지 네. 다른 음식을 담아서 보관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쌀도 넣고 막 이래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은 괜찮고 그 생수병 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PET 소재가 상대적으로 수분을 잘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게 건조됐다고 하지만 미세하게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이 되게 원활합니다. 2차적으로 다시 재활용하면서 음식물 넣게 되면 미생물 번식 때문에 상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꾸 재활용하다 보면 역시 조직이 끊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PET 소재. 그래서 계속 좀 떨어져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계속 미세 플라스틱 계속 지속적으로 먹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여러 곳 돌아다니다 보면 정수기가 있어요. 과연 저 정수기 필터를 제대로 관리할까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그럼 그럴 때 깨끗한 생수가 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기가 날지. 네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만 보면 네. 정수기가 더 낫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수기도 필터가 플라스틱인데 그쵸. 거기서도 미세 플라스틱 엄청 나올 것 같은데 하는데요. 실제로 약간은 떨어져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정수기 필터가요. 그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되게 이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견고한 소재입니다. 사실은. 가정용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도 압력으로 막 수십만 개, 수억 개가 막 분출되고 미세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단정져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반 가정용 정수기 정도로는 이 미풀을 다 제거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만 보면 정수기물이 더 낫습니다. 그래도 미네랄 측면에서 보면 생수가 더 나은 거 아니라고 하면 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상대로 정수기가 미네랄마저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상대 소위 말해서 뭐 죽은 물이란 말도 하잖아요. 하지만 미풀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정수기가 더 낫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입니다. 정수기물과 수돗물 중에서 어떤 게 더 안전할까요? 정수기물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다 걸러서 나오니까 대부분 그래서 괜찮고요. 수돗물도요.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 수지 검사해본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우리나라 그 수돗물 그 기준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방문 교수로 갔다 왔는데요. 미국보다요 더 엄격해요. 그 검사 항목도 더 많아요. 그 정도로 까다롭게 깨끗한 물이 우리 그 수돗물인데 문제는 상수도관을 거쳐서 오는데 상수관의 노후도가 다 달라요. 집집마다. 상수관이 깨끗해도 다시 아파트 들어오면 아파트 관이 그렇죠. 노후가 많이 돼 있으면 거기서도 오염이 돼요. 네.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수돗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 지자체마다 수질 검사 다 해줍니다. 우리 집에 와서요? 집에 가셔서 지자체 전화해보세요. 해서 상수도 사업부에 날짜 조율하실 수가 있어요. 예약을 하시면 검사자가 옵니다. 날 잡아서. 아하. 하도 사람들이 수돗물 불안해하니까 검사해주러 오세요. 그 정도 테크됐다고 하면 그나마 들 수 있는 물이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물을 끓이면 뭐 그렇게 오염된 거나 석회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지지는 않나 봐요? 실제 해외 연구 결과에 그런 게 이제 미네랄 성분이 많은 상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끓였더니 미세 플라스틱 저감되더라 이런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네랄 성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 실험 결과 그대로 대입할 수가 없는 거죠. 끓였다고 해서 그런 나쁜 물질이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 미네랄 성분과 응집이 돼야 끓이는 과정에서 그래서? 응집되면서 커지면서 가라앉는 거죠. 끓였으니까 물을 식히잖아요. 그 시간제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떠 있는 거를 이제 걸러서 먹으라는 거죠. 이런 거네요. 그럼 조개 칼국수에 끝까지 먹으면 돌도 씹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끝까지 그 국물은 먹으면 안 되는 뭐 거예요. 그렇게 되네, 맞습니다. 살짝. 네. 교수님은 물을 어떤 식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정수기 물에 좀 의존하는 편입니다. 근데 정수기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옛날에는 정수기가 좀 컸었어요. 그 왜 그래? 그 안에 저수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필터에 나오는 물의 양이 되게 쫄쫄쫄 떨어지다 보니까 평소에 저수에 물을 보관해 놨다가 우리가 탁 됐을 때 쫙 떨어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수가 없으면 또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직수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필터의 구멍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필터 구멍이 더 작게 해서 필터링이 더 능력이 좋았는데 요새는 필터 구멍을 살짝 키워서 바로 그냥 수돗물이 진나자마자 바로 쫄쫄쫄 나오게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능이 더 좋은 거는 오히려 그런 쫄쫄쫄 나오는 거 있죠. 약간 답답한 정수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댁에는 저수조 있는 약간 큰... 좀 큰 거예요. 큰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직수보다는 대신 그 단점은 그 성능은 좋지만 역시 미네랄까지 다 걸러져 있는 그런 이제 순수한 H2O만 있는 그런 물인 거죠. 코로나 이후로 그 배달 용기가 어마무지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를 한번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나요? 배달시켜 보시면 이제 겉에 뭐 적혀 있어요. 보통 PP라고 요즘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요즘 거의 PP가 평정을 했는데요. 폴리프로필렌이고요. 음식물 넣었다고 해서 막 미세 플라스틱 막 몇만 개, 몇천 개 쫙 뽑아져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드실 때 너무 박박 긁어요. 그러니까 그런 벽면 막 긁고 이런. 살살. 네, 약간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게 또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잘 닦아요. 닦아가지고 다시 새 거 같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쓰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게 시간 지나면 플라스틱이 조금씩 조직이 약해져요. 처음에 별로 안 떨어진 게 나중에 점점 떨어진 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또 말씀드리면 그냥 배달 용기 드셨던 거는 잘 닦아서 분리수거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급하면 이제 냉동밥이나 즉석밥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전부터 그게 찝찝해서 도자기로 옮겨서 데워 먹었어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안전하다고 써 있어요.
근데 정말 안전할까? 즉석밥 같은 용기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그걸 써도 된다라고 전자레인지 돌려야 된다는 말의 근거는 PP나 PE 소재를 전자레인지 돌렸다고 해서 뭐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뭐 유해 화학물질이 나온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돌려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PS 같은 거는 돌리면 안 됩니다. 참고로 네. 돌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그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볼게요. 전제 돌렸을 때 안 나오느냐?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떨어져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수만 개, 수억 개 뿜어져 나오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역시 그렇게 열이 가해진 과정에서 조직이 좀 약해져 있을 수 있어서 뭐 너무 벽면을 긁어 먹는다든지 그런 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다 보면 점점 조직이 좀 약해지긴 해요. 그럴수록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될 수 있기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용기에서 딱 도자기 그릇으로 옮기면서 밥알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좀 긁어서 담을까요? 그 밥알 몇 개는 포기할까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하, 이게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도 긁어도 그렇다는 약간, 거군요. 약간 떨어져 나올 수 있죠. 그런 과정, 행위를 통해서. 너무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건데요. 전자 덮일 때는 이렇게 자기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옮겨 담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덮여 드시는 게 제일 좋죠. 레토르 음식이 많잖아요. 그거 봉지채 불 끓이래요. 네. 그런 거 봉지채 끓여도 될까요? 정부가 허락한 겁니다, 참고로. 정부가 허락한 이유는 환경 호르몬 또는 유해 화학 물질들을 이제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폴리올레핀계 소재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정도 온도에서 막 유해 물질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한 거지. 근데 오늘 주제가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보면 그런 행위 자체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따로 옮겨서 덮여 드시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먹을 때 밥풀도 먹고 밑풀도 먹는다 생각을 하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리콘 용기는요? 사실 실리콘 용기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으세요. 실리콘이 우리 몸에 들어가다 보니까 성형 보형물로 쓰니까 네. 아니 얼마나 안전하길래 우리 몸에 써?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한 일상적으로 보는 그 실리콘 플라스틱이 뭐냐면 폴리실록세인입니다. 실리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몸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 너무 잘못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종이에다가 이거 코팅해서 쓰는 게 종이 호일이에요.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막 고등어 넣고 막 구워 먹고 막 괜히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프라이팬 씻기 싫으니까. 맞습니다. 청소하게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연구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먹을 거라 생각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나중에 독성이 밝혀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실리콘 이제 무슨 뚜껑 같은 거나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음식물을 담았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시간 지나면 서서히 조금씩 조직이 끊어져요. 평소에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조직이 끊어지게 되고 거기다 음식이 담게 되면 조금씩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실리콘 제품은 항상 이렇게 하는 말씀이 꼭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셔라. 그러니까 이걸 영원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봤을 때 좀 흠집이 눈에 띌 정도 보이면 미련 없이 교체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 사시라는 뜻입니다. 화장품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을까요? 들어있는 제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제품 성분명을 봤을 때 POLY 폴리로 시작하는 명칭이 들어간 것들은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 쓰이는 크기가 뭐 피부 뚫고 들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문제 언젠가 우리 씻어내잖아요. 네. 씻어내면 이제 결국 그게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거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럼 문제인 거죠.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 기능을 하는 새로운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뭐 빨래를 할 때 40도씨가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온다. 찬물에 해라 이러는데 찬물에 뭐 때가 지나요? 아니 네. 옷에도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있나 봐요? 섬유 자체가 완전 천연 섬유 아니면 대부분 다 이제 합성 섬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빨기만 해도 세탁만 해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씩 빠져요. 이게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빠져나온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과 바다로 가는 거예요. 예, 또 이제 내 입으로.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미세 플라스틱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찬물에 세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고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오히려 찬물 세탁보다 세탁을 좀 가끔 하시는 거. 가끔이라는 게 좀 모아서 하시는 거. 좀만 쌓이면 냄새 나니까 여름에 그냥 바로바로 넣어서 돌리는데 사실은 환경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세탁 기간 그다음 70%까지 찰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리고 넣어서 하는 게 낫지. 그냥 냄새 날까 좀만 쌓여도 세탁. 이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저희 집은 4인 가족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니 얼마나 착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세요? 네. 어우, 그리고 수건 같은 거는요, 젖은 거를 다 이렇게 걸쳐놔서 다 말린 다음에 오. 저기 그 세탁 바구니에 넣도록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 냄새 곰팡이 써니까. 우리 환경부 홍보 대사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생겨요. 우리 애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까. 맞아요. 예측 불가한 불가하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저 정말 좋은데.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강과 바다로 다시 수돗물로 제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생선들 어느 정도 심각한 걸까요? 정말 심각한 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계속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냥 플라스틱 자체를 바다에 벌려서 그게 계속 둥둥 떠다녀서 어느 지역에는요. 플라스틱 섬도 만들어졌어요. 그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계속 플라스틱 와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그럼 그게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또 분해되죠. 분해되면서 그게 작은 미스 플라스틱 입자가 되고 그게 또 그냥 생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바닷속에 떠돌아다니는 중금속도 흡착도 해요. 그 상태에서 또 그 생선이 먹고 그걸 또 우리가 먹겠죠.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먹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까지도 계속 먹게 된다는 게 슬픈 현실이죠. 우리는 몸 생각해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점이 많아서 그렇게 생선을 구워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부들은?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건 첫 번째 수산물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드시더라도 팔팔 끓여 드시는 거. 끓여 드시게 되면 이것저것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같이 좀 빠져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리고 나서 주로 건더기 위주만 드신다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국물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국물까지 드시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날로 먹으면 별로 안 좋겠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멸치는 작아서 내장재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멸치가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상위 포식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멸치 자체는 한 마리 끼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한 번 먹을 때 왕창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좀 어렵긴 해요, 사실. 그럼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요즘 어떻게 드세요? 음식의 채식 비율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야채 채소 비율이 좀 높고 고기는 먹습니다. 먹는데 구워 먹는 비율은 확 낮추고 삶아서 약간 양념해 먹는다든지 그런 비율이 좀 높습니다. 몸소 실천 운전가시네요. 네, 수산물은 근데 아예 끊으려고 하면 괴로워요. 왜냐면 누가 오늘 이식 먹읍시다 하는데 제가 걷다 대고 밀풀이 많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가부라 하면 지금 사회생활 끊어야 돼요, 사실.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먹지만 너무 과하게 막 국물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나름 현명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완전 끊으려고 하는 건 괴롭습니다, 사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보면 소가 나은가요? 돼지가 나은가요? 닭이 나은 건가요? 그거 차이는 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소닭돼지는. 그러니까 야채 채소 비율이 높아야 된다. 농산물 비율이 좀 높으신 게